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0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이슈입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모두 기준금리를 각각 1.0%와 0.5%로 동결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11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취임 후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25bp 내렸지만 작년 말 이례적인 장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로는 2개월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도 나타났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지표와 자금 사정이 개선돼 현재로서는 ECB가 추가 양적 완화에 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유로존 물가가 ECB의 관리 목표치인 2.0% 이내로 떨어질 수 있는 데다 각국의 재정 감축 여파로 경제 위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달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반면 영란은행은 금리 동결과 함께 경기를 떠받치고자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500억 파운드 추가 확대, 프로그램 한도를 3,250억 파운드로 늘렸으며 이번 프로그램의 시한은 오는 4월 말까지입니다. 영란은행은 그동안 단기물 매입에 집중해왔으나 이번에 매입할 채권은 만기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성명서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란은행은 그러나 최근 지표와 통계 자료는 영국 경제가 작년 4분기 축소된 후 안정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며 영국은 오는 5월 추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정당화할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3대 정당 대표들이 2차 구제금융을 확보하고자 33억 유로의 재정 감축안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정당 대표들이 긴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방글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문을 유로그룹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이 재정 긴축과 개혁 조치에 최종 합의했지만 저소득층 노령연금 3억 유로 감축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로존 회원국들은 불분명한 합의 내용을 지적하며 오는 12일 그리스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합의에 이르면서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확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유로존은 그리스가 긴축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5일 열릴 추가 긴급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 집행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확보 후 3월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는 해소되겠지만 그리스 재정 위기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스 경기가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긴축 조치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수년 후가 아니라 수개월 후에 다시 협상을 원할 것이며 유로존 탈퇴 논란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CB 총재는 경제 안정화를 보여주는 일시적 신호가 나타났지만 경제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측면에 모두 하락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개월간 2% 위에 머물다 2%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예상보다 약한 유로존 및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하향 위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은행들에게 2월 말로 예정된 3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ECB의 3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은행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리스 부채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ECB 보유 그리스 국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시장 개입 결정을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환시 개입을 비판하는 데 관련한 질문의 답변으로 미국의 비판이 당국의 환시 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즈미 재무상은 최근 엔화 환율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이 국제통화기금의 기금 확대에 동참하는 데 대해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작년 달러가 엔화에 대해 75.63을 터치했을 때 개입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주목되었습니다. 통상 정책 당국자들은 시장의 공격과 개입에 대한 섣부른 추정을 막고자 특정 레벨대를 언급하는 걸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즈미 재무상은 작년 10월 달러가 75.63엔을 터치했을 당시 이 레벨대가 일본 경제에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개입을 지시했으며 11월 초 78.20엔에서 개입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한 관리자는 아즈미 재무상이 특정 달러엔 레벨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회 토론 중 야당 의원들이 그에게 제시한 자료의 숫자를 읽은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22시 30분에 미국 12월 무역수지가 발표되며 23시 55분에 2월 미시간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두 지표 모두 발표치가 예상보다 상회할 경우 달러화 강세를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전일 S&P가 미국 대선 이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발표한 가운데 금일 거래의 중요한 지표들로서 발표 후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30분에 연준의장 버냉키 연설이 있습니다. 과도기의 주택시장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